제11부 승상의 맹세 혼란을 찢고 별이 된 그를 위해 천둥 같은 울음이 창밖에 내렸다. 백제성의 하늘은 마치 세상이 함께 슬퍼하는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족한의 황제 유비는 마침내 긴 여정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어린 아두의 손을 붙잡은 채 제갈량에게로 향했다. 제갈 공하늘이 너에게 내 사명을 맡겼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별이 되었다. 백성들은 거리마다 곡을 하고 궁궐 안팎은 며칠 밤낮을 어둠 속에서 헤맸다. 그러나 제갈량은 울 수 없었다. 그는 유비의 시신 앞에 삼배하고 말없이 병법서를 들어 마지막 장을 넘겼다. 제8장 인의의 군정과 별의 길. 유비가 들려주던 마지막 장. 이제는 나의 길이다. 그는 무릎 꿇은 채 밤을 지새웠고 새벽이 올 때 제갈량은 조용히 일어났다. 모두가 숨죽인 궁중에서 그는 선포한다. 나는 승상이 되겠다. 족한의 민심과 황제의 유지를 받들어 천하를 바로 세우겠다. 그날 궁궐의 천장은 유난히도 붉게 물들었다. 하늘조차 그 맹세를 듣고 있었다. 백성들의 민심은 오직 그를 향했고 신하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승상에 추대했다. 제갈량은 검소한 의복에 검은 깃을 두르고 궁궐을 나서며 백성 앞에 고했다. 이 나라는 황제가 남기고 간 별빛이다. 그 별을 지키는 자로서 나 제갈공명 이 땅에 맹세하노라. 전하가 어지러워도 촉의 하늘만큼은 바르게 세우리라. 시간은 흘러 계절이 3번 바뀌었다. 제갈량은 내부를 정비하고 백성들을 쉬게 하며 국력을 다져갔다. 그는 밤마다 병법을 다시 읽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한 가지 길밖에 없었다. 북벌.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어느 봄날 아침 승상의 마차가 황토빛 들판을 지나 위나라 국경을 향했다. 그 옆에는 아직 앳된 황제 아두가 말없이 제갈량을 바라보았다. 황제 폐하. 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 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제갈량의 길이 시작된다. 유비의 뜻과 함께 그 혼이 아직 별빛으로 남아 하늘을 지키고 있으니. 제12부 북벌의 서막. 별이 머문 땅으로. 총나라의 하늘 아래 봄은 어느덧 짙어졌다. 꽃이 피고 강물이 불어나고 사람들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지만 그 해의 봄은 어딘가 달랐다. 전하의 운명이 요동치는 소리가 아직 그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 뿐 제갈량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묘 6년 천자는 백성들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족한의 대군이 조용히 성을 떠났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북벌의 깃발이 세워졌다. 그 위에는 단 하나의 문장. 출사표. 족의 군사들은 모두 알았다. 이 길은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라는 걸. 그럼에도 한 명의 병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에는 하늘의 별을 품은 자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는 한중으로 향했다. 민첩하게 그러나 기품 있게 제갈량은 매일 별자리를 살피고 밤마다 진영을 그리며 전장에 피어날 전략을 준비했다. 그는 말했다. 이 북벌은 단순한 복수나 영토의 확장이 아니다. 이건 민심의 회복이고 하늘의 뜻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의 첫 상대는 위나라 장군 하우무. 하우무는 조조의 친족으로 강력한 기병과 날쌘 전술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그는 들판에 거대한 나무배를 숨기고 밤사이 강을 건넜다. 적은 눈을 의심했다. 족의 군대가 물 위를 걸었다고? 제갈량은 한 수의 물 한 개 속에서 기습을 감행했다. 하우무는 허둥대며 퇴각했고 제1차 북벌의 첫 전투에서 족한은 완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제갈량은 전진하지 않았다. 그는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별은 급히 흐르지 않는다. 빛을 유지하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그 해의 밤 별은 유난히 맑았다. 하늘의 어느 별 하나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그렇게 다시 붓을 들었다. 두 번째 출정을 준비하기 위해. 제13부 한중의 대지를 적시던 봄비가 그치고
족한의 북벌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갈량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표, 천하의 균형을 되돌리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하늘도 이를 가만히 두진 않았다. 그에 맞서는 이 사마중달 스마종다 사마이가 조정의 권력 싸움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조비가 죽고 조예가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을 때 조정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 혼란 속에서 사마이는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제갈량의 그 빛나는 별, 내가 꺾겠다. 족구는 다시 한번 진군했다. 이번엔 기산 지산을 향해. 제갈량은 병참과 군기, 전술의 정수를 모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병사들을 이끌었다. 그의 행군은 마치 별들이 움직이는 듯 질서와 운명을 머금고 있었다. 그때 위나라 조정은 타마의에게 전권을 맡겼다. 조심스러운 조정 대신 철저히 계산된 침묵의 전략가를 내세운 것이다. 기산, 전투. 족구는 거대한 목재 투석기와 병참마차, 병사 수천을 이끌고 진을 쳤다. 반면 사마이는 방어만을 택했다. 그와 정면으로 싸워선 안 된다. 기다려라. 그가 실수할 때까지. 하지만 제갈량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기산의 바람 속에서 둘의 지략이 부딪히고 침묵의 칼날이 번뜩였다. 어느 날 밤 제갈량은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자의 눈빛엔 바람이 없다. 모든 바람을 막으려는 자 곧 폭풍이 된다. 그는 그가 상대해야 할 자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타마이는 자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처럼 기다릴 줄 아는 자였다. 긴 침묵, 교전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병참이 끊기고 촉구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제갈량은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별은 한 번쯤 구름에 가려질 수 있지만 결국 밤하늘에 다시 떠오른다. 제14부 가정 전투, 꺾이지 않는 치약. 총나라의 운명이 가는 길목에 험준한 산맥 너머 가정이라는 요충지가 있었다. 제갈량은 이 땅을 점령하지 않고는 북벌의 발판을 다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에는 위나라의 명장 장합장허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수십 차례 전장을 누빈 베테랑 장수. 제갈량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전쟁은 속임수다. 강한 척하되 약해 보이고 가까운 듯하되 멀리하라. 손자병법. 제갈량은 병사를 세 갈래로 나누었다. 하나는 기습모를 따라 야밤에 은밀히 움직였고 또 하나는 유인책으로 적을 교란시켰다. 마지막 한 부대는 눈에 띄게 정면으로 전진했다. 장합은 교란에 넘어가 주요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시켰고 그 사이 기습대는 가정성 근처 협곡에 도달해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해버렸다. 이 작전이 성공하자 제갈량은 출사표 중 하나를 조용히 입조렸다. 지는 멍청하고 무능하오나 충심은 하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장합은 퇴로를 차단당하고 물러나던 중 화살에 맞아 전사한다. 그는 끝까지 장수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고 제갈량은 깊은 예를 갖춰 조의를 표했다. 제갈량의 전술은 마치 바람 같았다.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고 움직이지 않지만 먼저 도달했다. 그날 가정 전투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땅의 점령이 아니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제갈량의 지혜가 빛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제갈량은 전장을 시처럼 다스렸다. 제15부 위대한 군주의 조건. 총나라 군영에 바람이 불었다. 가정 전투에서의 승전은 장병들에게 큰 사기를 안겨주었지만 제갈량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북방을 향해 있었다. 승리는 찰나일 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밤은 조용했고 병사들의 불빛이 들판을 점처럼 수놓고 있었다. 그 곁에서 제갈량은 홀로 글을 적고 있었다. 그 글은 후에 출사표로 불리게 될 죽음을 각오한 유언과도 같은 충심의 문장들이었다. 지는 어리석고 미쳐나오나 마음은 황제와 나라를 위하여 타오릅니다. 이 글을 쓸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총나라를 위한 마지막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시각 조위의 궁정에서는 사마이가 차분히 제갈량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갈량이 어디에 군량을 두는지, 어떻게 병사를 운용하는지 그는 한 발짝 떨어져 그것을 마치 바둑처럼 분석하고 있었다. 제갈공은 군사도이자 시인이며 재상이자 예언자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다. 결국 피로하고 지치게 되어 있지. 다마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전선에서는 장비를 새로 이단 병사들이 재정비되고 있었다. 제갈량은 가정을 넘은 후 황중의 옛 전장을 둘러보며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한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죽어간 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며 산자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사기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남겼다. 그건 믿음이었다. 한 국가의 재상이 한치의 이익도 없이 온 마음을 나라에 바치고 있다는 믿음. 그날 밤 작은 회의가 열렸다. 마량, 장환, 강유 등이 모였다.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강유가 물었다. 제갈량은 종이에 원을 그리며 말했다. 끝은 없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는 뜻을 잊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곧 평화다. 그리하여 제갈량은 다음 작전을 준비했다. 이번 목표는 장안으로 향하는 관문, 천수와 남한. 촉의 작은 군대는 거대한 조이의 틈을 가르며 또 한 번 전장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이 달랐다. 다마이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제16부 제갈량과 사마의 운명을 건댔지. 무더운 여름 오장원 벌판 위엔 정적이 흘렀다. 촉과 위의 군대가 서로를 마주한 채 거대한 짐승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자코 있었으나 그 내면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전운으로 가득했다. 총나라 진영 중심. 그곳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조용히 명상을 이어가는 제갈량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상대 사마이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이 싸움은 칼과 창의 격돌이 아닌 지략과 인내, 정신의 전쟁이 될 것임을. 한편 위나라 진영 다마이는 조용히 높은 막루에 올라 촉 진영을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제갈량, 너를 오래 지켜볼수록 더 많은 걸 알 수 있지. 그는 이미 정보망을 통해 제갈량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감히 방심하지는 않았다. 죽어가는 자일지라도 제갈량은 여전히 두렵다. 그는 그렇게 중얼였다. 촉 진영에선 매일같이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제갈량은 병사들의 식량 배분부터 군기 점검, 화장실 배치까지 모든 걸 일일이 손으로 확인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치밀했으며 움직임엔 빈틈이 없었다. 다마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자신의 쇠약함을 감추기 위한 제갈량의 연극이었다. 그러나 강유는 눈치챘다. 승상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떨리는 손도 하늘을 그릴 수 있지. 어느 날 밤 별조차 보이지 않던 어두운 하늘 아래 제갈량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천하통일을 보지 못하고 떠난다면 별들이 다음 사람을 인도해 주기를. 그는 작은 등불 하나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보냈다.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 빛나는 작은 불꽃. 그것이 그가 하늘에 띄운 마지막 기도였다. 그리고 사마이가 움직였다. 소규모 병력을 보내 촉 진영을 시험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격렬한 반격이었다. 산 위에선 바위가 굴러떨어졌고 화살은 불처럼 쏟아졌다. 전투는 시작되기도 전에 사그라들었다. 다마이는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죽어가는 자에게조차 나는 승리하지 못하겠군. 그날 밤 제갈량은 강유, 마대, 양의 등을 조용히 불렀다. 곧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대들이 나를 대신의 길을 이끌게.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제갈량의 눈가에는 오랜 피로가 비쳤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잠들지 않았다. 지도와 전략을 다시 그리고 장병들에게 전할 명령서를 작성했으며 미래를 위한 병법의 문장을 또다시 써내려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백성을,
그리고 천하의 평화를 생각했다. 제17부 저문은 별빛. 제갈량의 마지막 날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오장원의 밤바람엔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별빛마저 흐릿해진 밤. 하늘조차 눈물처럼 젖어드는 그때 제갈량의 마지막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묵향 가득한 병법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은 떨리고 숨은 짧아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철 같았다. 천명을 다할지언정 충의를 잃어선 안 된다. 그가 남긴 마지막 병법서. 팔진도 제9장. 그 문장 위로 떨어지는 붓끝은 그의 마지막 혼이었다. 조용히 그를 지켜보던 강유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삼키며 다가왔다. 승상, 이제 쉬셔야 합니다. 제발. 제갈량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아직 떠날 수가 없다. 이 나라, 이 백성. 아직 내 손이 더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그 별보다 먼저 꺼질 것임을. 그 밤 그는 조용히 장막을 열고 병사들의 잠든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먼 길을 따라 수많은 전투를 함께한 병사들, 그들의 거칠고 진실한 숨결을 느끼며 그는 가슴속으로 마지막 약속을 되뇌었다. 그 누구도 다시는 고통받지 않게 하리라.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제갈량은 오장원 산등성이로 홀로 올랐다. 바람은 차가웠고 풀잎 위엔 이슬이 차올랐지만 그는 담담한 얼굴로 마지막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탐생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다시 충신이 되리라. 그 순간 하늘에서 유독 밝던 별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제갈량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다. 내 장래엔 거치애를 하지 마라. 내 무덤엔 비석도 세우지 말고 땅을 깊게 파지도 마라. 다만 나의 뜻이 후대에 전해지길 바란다. 그 유언은 경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바람이 되어 퍼져갔다. 그렇게 한 사람의 천재, 한 시대의 별이 조용히 역사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병법은 살아 숨쉬었고 그의 충의는 후대의 등불이 되었다. 제18부 사라진 별을 향하여. 강유의 선택. 제갈량이 떠난 후 촉의 하늘은 텅 빈 듯했다. 병사들은 무겁게 고개를 떨구고 장수들은 침묵으로 충성을 다짐했다. 그 밤 강유는 홀로 천막 안에서 지도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스승님, 왜 저를 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그는 벽에 걸린 제갈량의 초상 앞에 무릎 꿇었다. 그림 속 인물은 여전히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촉의 장수들이 모였다. 모두가 제갈량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갈등하고 있었지만 강유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스승님의 유지를 이어 북벌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일부는 두려워했다. 이미 기세는 기울었소. 북벌은 무리야. 하지만 강유는 대답했다. 그분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날 밤 강유는 병사들과 함께 불 꺼진 야전에서 조용히 걸었다. 제갈량과 함께 다녔던 그 길, 그가 병법을 펼치던 그 자리, 그는 다시 붓을 들고 새로운 진법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해 후 강유는 다시 북벌의 깃발을 올렸다. 진나라의 벽을 향해 제갈량의 뜻을 품은 채 이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내가 걷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스승님의 그림자와 함께입니다. 그 말에 군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갈량의 이름은 여전히 전장을 감쌌고 강유의 의지는 더욱 강인해졌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외로웠다. 동료는 점점 줄고 정치는 어지러워졌다. 강유는 언젠가 알게 되었다. 자신이 걷는 길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닌 기억을 지키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적진 속 홀로 남은 그날 밤 강유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스승님, 저 역시 이제 별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 별자리를 따라 제 그림자도 사라지겠지요. 삼국지의 한 페이지가
또 다시 저물어간 순간이었다. 제19부 불꽃처럼 타오른 의리 관흥과 장포의 마지막 전투. 쇠퇴해가는 총나라의 마지막 날들. 그 속에서 충성심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전설적인 영웅들의 아들 관흥과 장포는 혼란 속에서도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섰다. 적군은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고 병력은 압도적이며 그들의 결의는 확고했다. 그러나 관흥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용기가 빛났다. 옆에 선 장포는 창을 꽉 쥐고 무너져가는 땅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들의 기억과 우리의 백성을 위한 미래를 위해 싸운다. 그들의 함성은 전장을 가득 메우며 지친 마음 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그들의 무기 하나하나에 담긴 정신이 빛났다. 그 충성은 단순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빚어낸 이상 리샹에 대한 것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았다. 내면 깊은 곳에서 치르는 가장 격렬한 싸움을 아는 자들의 열정으로 싸웠다. 먼지가 걷히고 나자 관흥과 장포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 새겨졌다. 깨질 수 없는 충성과 용기의 상징으로 그들의 마지막 전투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뒤를 이을 이들에게 보내는 등불이었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명예는 계속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제20부 왕조의 흥망성쇠 새로운 새벽인가? 수많은 전투의 먼지가 가라앉자 한때 강했던 왕조들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다. 권력의 균형이 변했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옛 동맹은 무너지고 새 동맹이 맺어졌다. 치열하게 싸웠던 지도자들은 이제 평화를 원했다. 끝없는 충돌은 파멸만을 가져올 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칼은 잠시 내려놓을지라도 땅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 여린 순간에 희망은 새벽의 첫 빛처럼 희미하게 반짝였다. 역사의 무대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고 전설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오랜 분쟁에 지친 백성들은 마침내 평화가 뿌리내리길 바랐다. 그러나 고요함 아래에는 미래 투쟁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다. 역사는 언제나 순환하며 하나의 장이 끝나면 또 다른 장이 시작되는 법이다. 이리하여 삼국지의 이야기는 한 챕터를 마무리하지만 영웅주의와 충성, 야망의 이야기는 영원히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계속되는 별처럼 쏟아진 이야기들 함께해요.